제가 발표할 주제는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그 발표 순서는 문제 제기, 두 번째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농업경영 위험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한 농업정책보험의 확대 필요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 및 기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서 농업경영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그 태풍 발생 횟수를 보면 1950년대에는 약 3.3회에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한반도에 4회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봄 동상의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봄철 서리 일수를 보면 대구 지역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서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2015년 이후,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서리가 내리는 일수가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과수 부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량입니다. 제가 1973년부터 2023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강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았는데요. 1강수량이 60mm 이하인 경우는 그 과거와 최근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우 피해를 유발하는 1강수량 60mm 초과의 그 분포를 보면 최근 들어서 그 분포가 우측 외도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호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온도를 보시면 그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으로 이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이제 병충해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이상 기후 기상재해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농가 스스로 모두 이제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가가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 큰 틀의 위험 관리 수단을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경영안정 수단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재해 대책이 있고 두 번째로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이 이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수급 안정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조합해서 경영안전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보험,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정책보험의 목적을 보면 당연히 이제 사후 피해를 보상하는 거죠. 대부분의 농작물과 가축이 이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타 경영 안정 수단보다는 피해 대비 보상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생산량 보장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제 촘촘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 목적 이외에도 농업정책보험은 보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보험료 할인 정책을 통해서 방제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보험료 할인 할증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험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농업정책보험의 추진 실적, 그리고 여기서 그 후에 성과, 그리고 문제점 혹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상재해는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재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해가 누적된다면 많은 농업인들이 위험관리 수단이 없으면 누적된 재해로 인해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농축산물 공급량이 이제 감소를 하고 결국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이제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 경영 안정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재해로 인한 농가 지원 제도는 이제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죠. 첫 번째로 재해 대책, 두 번째로 정책 보험입니다. 재해 대책은 정부가 그 피해 농업인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 직접 보상이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보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1년도에 농작물 재해 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보험은 다들 아시죠?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는 경제 제도입니다. 사실 자연재해성 보험은 민영 시장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에 시장을 형성하는데요. 먼저 공급을 촉진시키고 수요 또한 촉진시켜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게끔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 형성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이 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장 실패를 완화하는 데도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역선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업정책보험의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익보장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사과와 배를 도입한 이후에 2022년도에 67개 품목까지 증가를 하였고요. 작년에는 70개 품목까지 늘었고 올해에도 더 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보험료와 운영비 보조를 모두 합쳐서 지난 22년 동안 3조 7천억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받은 농업인은 동기간 동안 5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률을 보시면 2022년 기준 49.9%인데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드디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시면 사과가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요. 배도 80%에 육박을 하고 벼가 60%에 육박을 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그 16개 축종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운영되고 있고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약 1조 원이 넘는 이제 보험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축산 농가에게 약 1억 8천억 원의 보험금이 이제 지급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돼지와 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요. 오리도 80%가 넘습니다. 다만 그 소가 그 가입률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입보장보험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조금 늦게 도입이 되었죠. 2015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현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은 조금 적은데요. 약 400억 원이 조금 더 넘는 금액이 이제 그 보조로 들어갔고요. 이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제 보험금을 약 8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을 받았습니다. 가입률은 아직까지 이제 시범사업 단계다 보니까 그 가입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으로 450만 농가가 지금 가입을 하였고요. 보험금은 110만 농가가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총 보험금은 그 누적 보험금은 이제 7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만 농가가 평균적으로 6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보험 비가입 농가에 비해서 보험 가입 농가의 농업 수입 변동성이 크게 낮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위험이 낮아지다 보니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저희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이제 성과를 봤는데요. 이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이제 농작물 농업정책보험을 통해서 이제 후생 증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보험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와 보험이 도입됐을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만약 보험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 사과 생산 면적이 이제 감소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의 생산 면적이 안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유지가 되어 이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사과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즉 생산자 후생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즉 사회적 후생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부터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 혹은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제 그 5개를 뽑아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품목별 가입률 편차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 위험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제 농업정책보험이 생산량 보장이 유지다 보니까 수입 위험의 그 대응성은 아직은 미진한 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수와 손해평가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5번째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과 타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정책 연계는 다소 미비한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 후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농업정책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이제 농업정책보험의 이제 도입기였다고 보면, 2020년대 이후에는 이제 성숙기의 초입 단계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숙 단계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3가지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정책이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 방향 하에 제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3개씩 뽑았습니다. 먼저 단기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과 수량 위험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 보장 보험을 좀 확대하고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최근 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해져서 경영 불안정성을 더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위험 보장에 대한 요구가 이제 증가를 하였는데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입 보장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 보장 보험은 7개 품목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보장 보험의 이제 확대가 되려면 뭐 상품도 개선해야 되고 그 인수 그리고 손해평가 체계도 이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농업정책보험의 보험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병충해 피해가 과거보다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병충해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 품목별로 좀 손해율을 확인하고 병충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제 그 보험 가입 농가가 이제 병충해를 보험 대상
방향으로 이제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이제 확인을 하여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그 병충해를 보험 대상으로 이제 편입시킬지 말지를 품목별로 이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과제의 마지막으로는 타 정책과의 연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그리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각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정책 간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농업정책보험이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육성농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보조를 해서 육성농의 경영 안정을 통해서 육성농이 농업으로부터 이탈하는 비율을 최소화한다면 농업정책보험과 육성농 정책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직불제도 기본직불과 이제 선택직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뭐 차등화한다면 그 선택직불을 좀 더 이렇게 택하는데 더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과제입니다. 중장기 과제에서 첫 번째로 뽑은 것은 인수와 이제 손해평가 시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농지 면적 대비 농지 필지수가 너무 많아서 인수와 손해평가 시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에는 드론 혹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화의 인수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손해평가 시에는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콤바인의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콤바인을 이용한다면 그 이제 손해평가가 그 상당 부분 간소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이게 온라인화되지 않아서 이제 데이터가 집적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데이터가 집적화될 수 있도록 이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상품 기획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종합 위험 보장 방식의 전환, 그리고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의 이제 현실화 등 현안 대응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규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그 보험 기획의 능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문 연구 기관을 지정해서 이제 R&D를 지원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농금원이 그 스스로 이제 보험 상품 기획 능력을 이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가 객관적으로 재해 위험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연구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7년이 되었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농가들이 이제 재해 위험을 스스로 느끼기에 좀 단기적이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통계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큰 피해가 발생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입률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가 2, 3년 정도 없으면 이제 가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농가가 그 재해 위험도를 이제 그 단기적이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그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객관적 재해 위험도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농가가 그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농가에게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경영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 R&D와 그리고 지도 사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객관적 재해 위험도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한다면 그 농가가 이제 보험의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김태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